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사연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사연인데요. 들으시면서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47살 여성분입니다. 보험 심사 업무를 20년 넘게 해오신 분이고요. 집안 경제는 거의 이분이 다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결혼 생활이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시댁의 멸시와 가스라이팅, 그리고 끊임없는 돈 요구를 참아가며 살아왔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금요일 밤, 남편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친구 만난다며 나갔는데 새벽까지 연락이 두절되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시댁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내가 못나서 남편이 가출했나 보지. 위로는커녕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참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갑자기 당황하며 말리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공은 시댁으로 직접 달려갔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서 본 건 놀랍게도 거실 소파에 멀쩡히 앉아있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닫혀있던 안방 문을 열고 이불을 들춰보는 순간 그 안에는 1년 전에 죽었다고 알려진 시아버지가 살아서 누워 있었던 겁니다. 가짜 약봉투, 위조된 진료 서류, 변장 용품, 그리고 여러 대의 휴대폰까지. 시댁은 1년 넘게 시아버지의 죽음을 위장하고 거대한 사기를 저질러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인공의 친정 어머니까지 사기를 당하셨죠. 하지만 주인공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댁 창고에서 일하던 24살 일용직 청년의 도움을 받아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과연 주인공은 어떻게 시댁의 거대한 사기극을 무너뜨렸을까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의 돈은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7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심사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어요. 매일같이 서류를 검토하고 숫자를 확인하고 거짓을 가려내는 일을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거짓은 제 눈앞에 있었는데 1년 넘게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돌이켜보면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참았던 기억이 더 많아요. 시댁은 늘 돈 이야기만 했고 저를 무시했으며 뭔가 잘못되면 전부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도 전 참았어요. 가정을 지키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착하다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그는 늘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정작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저를 팔아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2년 전쯤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뭘 하시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유통 쪽 일을 하신다고만 들었죠. 그때부터 남편이 시댁에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좀 도와드려야 해. 남편은 그렇게 말했고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일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갔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마당에 커다란 창고가 새로 생긴 거예요. 컨테이너 2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크기였는데 왠지 모르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 왜 만드셨어요? 시어머니에게 물었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사업 물건 보관해야지.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셨죠.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깊이 캐묻지 않았어요. 시댁 일에 관심을 보이면 참견한다고 싫어하시니까요. 그리고 몇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남편이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 갑자기요? 응.
어제 밤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 가는 길에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급히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 벌써 장례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없이 차갑게 지시만 내리고 계셨고, 신누나는 휴대폰으로 계속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조문객 명단 정리했어요? 신누나가 물었어요. 아니, 부고를 최대한 적게 돌려. 조용히 치를 거야. 왜요? 아버님 아시는 분들 많으신데. 시끄러워. 내 말대로 해.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투에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장례식은 많은 사람들을 모시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조용히 치르겠다니. 장례는 하루 만에 끝났어요. 일일장처럼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도 10명이 채 안 왔고 화장도 바로 진행됐어요. 이렇게 빨리 해도 되는 건가요? 남편에게 물었더니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오래 끌기 싫다고 하셨어. 그냥 따르자. 뭔가 이상했지만 또 참았습니다. 상을 당한 집안일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장례가 끝난 후 저는 가끔 시댁에 들르려고 했어요. 시어머니 혼자 계실 텐데 쓸쓸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절 집 안으로 들이지 않으셨어요. 상중이니까 오지 마. 부정 탄다. 하지만 어머님 혼자 계시잖아요. 혼자가 편해. 신경 쓰지 말고 내일이나 해.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0번도 넘게 찾아갔지만 단 한 번도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남편이라도 자주 다녀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가끔 들를게. 하지만 남편도 시댁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갔다 와도 금방 돌아왔고 뭘 했는지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돈을 요구했어요. 현수가,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이요? 얼마나요? 2천만 원만. 2천만 원이요? 갑자기 왜요? 시댁 빚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 정리하면서 좀 밀린 게 있었대. 그걸 왜 우리가 갚아요? 엄마가 힘드셔. 그냥 좀 도와드리자.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비상금을 내줬어요. 2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힘드시다면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달 후 또 요구했습니다. 1천만 원만 더. 또요?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부족했대. 제발 좀. 이번엔 거절했어요. 더 이상 줄 수 없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데. 집착이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야죠. 에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친정 엄마에게 손을 벌렸다는 걸. 엄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세요. 김밥이랑 떡볶이 파는 작은 가게인데 오래된 단골 손님들 덕분에 그럭저럭 운영되고 있었죠. 엄마의 노후 자금은 그 가게 보증금이 전부였어요. 남편은 엄마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1,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멀쩡하셨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그걸 몰랐습니다. 사위가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 없으셨던 거죠. 엄마는 가게 보증금을 깼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1,500만 원은 큰 돈이니까 천천히 갚으면 돼. 어머님 수술 잘 되시게 해드려. 감사합니다. 어머님. 꼭 갚을게요. 남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시어머니 수술은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몇 달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가, 미안한데 가게 좀 옮겨야 할 것 같아.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보증금을 뺐더니 건물주가 나가래. 그래서 다른 데 알아보는데 보증금이 없으니까 자리가 안 좋은 데밖에 없네. 가슴이 철렁했어요. 보증금을 왜 빼셨어요? 아, 그게 사위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길래. 뭐라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제 몰래 엄마한테까지 손을 벌렸다는 걸. 집에 돌아와 남편을 다그쳤어요. 엄마한테 왜 돈을 빌렸어요? 아, 그게 미안해. 너한테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당연히 반대하죠. 엄마 가게 보증금인데 갚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언제요? 언제 갚을 건데요? 시댁일이 정리되면. 시댁일이 뭐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넌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모르는구나.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엄마의 가게는 결국 옮겨야 했어요.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역에서 멀리 떨어진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당연히 손님이 줄었어요. 예전 단골들은 너무 멀다며 오지 않았고, 새 손님은 잘생기지 않았죠. 현수가,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넌 신경 쓰지 마.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남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시댁을 드나들었어요. 주말마다 갔고, 가끔은 평일 저녁에도 갔습니다. 오늘도 가는 거예요? 응. 엄마 혼자 계시니까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넌 쉬어. 혼자 다녀올게. 늘 혼자 갔어요. 절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가게는 적자를 면치 못했고 저희 집 통장도 점점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금요일 밤이 왔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 남편이 저녁 8시쯤 외출했어요. 평소에도 가끔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됐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꺼져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나갔나? 자정이 넘었어요. 여전히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새벽 2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병원에 전화해 봐야 하나? 새벽 3시. 참다 못해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왜? 인사도 없이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혹시 아들 연락 받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왜? 어제 밤부터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그쪽에 있는 건 아닌지. 여기 없어. 내가 잘못해서 가출한 거 아니야? 귀를 의심했어요. 네. 내가 못나서 남편이 집을 나간 거지. 그걸 나한테 물어? 지금 무슨 말씀을. 에휴, 됐어. 내가 알아서 찾아. 나 바빠. 끊으려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실종 신고요. 새벽까지 연락 안 되면 사고일 수도 있으니까. 신고는 무슨. 그냥 좀 기다려봐. 하지만, 야, 신고하지 마. 알았어?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당황하시는 거죠? 왜 신고하면 안 되는데요? 그냥 안 돼. 조금만 기다리면 연락 올 거야. 어떻게 아세요? 아, 됐어. 내가 알아볼게. 넌 가만히 있어. 전화가 끊겼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5시, 6시, 7시.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침 8시 결심했어요. 직접 가보자. 시댁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침 9시쯤 도착했어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배를 눌렀어요. 누구야?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저예요, 어머니. 왜 왔어? 가라고 했잖아. 문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야죠. 안 돼. 돌아가. 문 안 열어주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뭐, 남편 있어요?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차 있잖아요. 마당에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건 비켜주세요. 시어머니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을. 당신. 남편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현수가. 내가 왜 여기? 당신이 여기 있었어? 연락도 안 하고? 미안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거짓말하지 마. 새벽부터 계속 꺼져 있었잖아. 진짜야. 충전기도 없고. 그럼 집 전화로라도 연락하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때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였어요. 남자 기침 소리. 저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가 황급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안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거기 가지 마.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뿌리쳤어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어두웠어요.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들춰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거기에는 죽었다고 알려진 시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아, 아버님? 시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침대 옆 테이블을 봤어요. 가짜 약봉투, 위조된 것처럼 보이는 진료 서류, 그리고 휴대폰이 여러 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뒤돌아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세요. 아버님이 살아 계셨어요? 장례는요? 1년 전에 돌아가셨다면서요? 신우나가 거실에서 뛰어 들어왔어요. 언니,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데 진정을 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현수가,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앉을 것 없어요. 지금 당장 설명하세요. 알았어. 설명할게. 일단 진정 좀 해. 설명하세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는 빚 때문에 숨어 계셨어. 빚이요? 응. 사업이 망하면서 채권자들이 찾아다녔거든. 그래서 죽은 걸로 하고 숨은 거야. 그게 말이 돼요? 가짜로 죽은 척을 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요. 그럼 저는요? 저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당연히 반대하죠. 이건 범죄예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범죄는 무슨... 우리 가족 일이야. 가족 일이라고 이렇게 해도 돼요? 사망신고 거짓으로 하고, 보험금 타고, 보험금은 안 탔어. 거짓말. 신우나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진짜야. 보험금은 안 받았어. 그냥 채권자들 피하려고 한 거라고. 그럼 제 엄마 돈은요? 엄마 가게 보증금 1,500만 원. 그거 어디 쓴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언제요? 언제 갚을 건데요? 이 일이 정리되면. 정리되면요? 이게 정리가 돼요. 이건 사기예요. 범죄라고요. 시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며느리. 너무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말라고요?
아버님은 죽으셨잖아요. 1년 전에.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내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고. 목숨이요? 그럼 저희는요? 저희 인생은요? 너희야 손해본 게 없잖아. 없다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엄마 가게가 망해가는데 손해가 없다고요? 그건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나중에요. 나중이 언제예요? 지금은 내가 처한 상황이 더 급해.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안 급해요? 에휴, 됐어. 내가 이해 못하면 할 수 없지. 시아버지가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대화를 끝내겠다는 태도였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싸워봤자 소용없었어요. 저는 혼자고 이들은 한패니까요. 알겠어요. 뭐, 일단 오늘은 돌아갈게요. 내일 다시 와서 아버님 말씀 직접 들을게요.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네.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차분하게 생각해 볼게요. 그래. 그렇게 해. 내가 이해해주면 다행이지. 신누나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고마워. 진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네. 알겠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이해할 생각 같은 거 추호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럼 남편도 같이 처벌받을 거예요. 이혼을 해야 할까? 하지만 그 전에 엄마 돈부터 받아내야 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저기, 혹시 시댁 마님이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댁에 오셨다가 가신 거 맞죠? 창고요? 네. 시댁 마당에 있는 창고요. 거기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런데요?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전화로는 말하기 좀 그래서요. 중요한 얘기예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지금이요? 네. 가능하시면요. 저 지금 시댁 근처 편의점에 있어요. 알겠어요. 30분 후에 갈게요. 다시 차를 돌렸습니다. 시댁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24쯤 배 보이는 남자가 밖에 서 있었어요. 말랐고 옷이 낡았으며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저 연락드린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남자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창고에 누가 살았어요. 네, 몇 달 전까지요. 남자 한 명이 거기서 숙식하고 계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게 누군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른 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밖에 안 나오시고, 저한테도 말 안 하라고 하시고. 언제까지 계셨어요? 한 달 전쯤까지요. 그 후로는 안 보여요. 한 달 전이면 제가 시댁 방문을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리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서류 봉투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남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구겨진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종이를 펼쳤어요. 가짜 진료 기록, 약 처방전,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이걸 왜 보관하고 계셨어요? 뭔가 이상해서요. 그리고 오늘 마님이 오셔서 큰 소리 나는 거 들었거든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시댁한테 당했거든요. 뭐요? 일당을 제대로 안 줘요. 한 달 넘게 일했는데 절반밖에 안 줬어요. 더 달라고 하니까 신고하면 너도 같이 망한다고 협박하더라고요. 저 의지할 곳도 없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고시원 월세도 밀렸어요. 그래서 참고 있는데 마님이 오늘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이 사람도 당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서류들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네,
가져가세요. 그리고 혹시 경찰 신고하시면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민준이요. 민준 씨, 연락처 좀 주세요. 나중에 꼭 연락드릴게요. 네. 민준은 번호를 알려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일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쳐놨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가짜 진료 기록에는 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 도장이 이상했습니다. 실제 병원 도장이 아니라 조작한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 명의 통장 사본도 있었어요. 시아버지 사업 관련 돈이 이 통장으로 들어갔다. 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모장도 있었어요. 명예 이전, 서류 위조, 채권자 리스트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였어요. 완벽한 증거.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망 위장, 서류 위조, 사기. 다 형사 사건이에요. 남편도 같이 처벌받나요? 공범이면 받죠. 이혼은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유책 사유가 명확하니까요. 엄마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 피해금으로 인정받으면 가능해요.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시작해 주세요. 한 가지 조언하자면 신고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쪽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리고 제가 경찰이랑 협의해서 타이밍을 잡을게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가, 어디 갔다 와? 마트. 오늘 시댁 가려고? 응, 가야지. 나도 같이 갈게. 알았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왔어? 네. 어머니. 들어와. 거실에 앉았어요. 시아버지도 나오셨습니다. 생각 좀 해봤어? 네. 그래서? 이해해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네. 아버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야. 똑똑하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엄마 돈은 꼭 갚아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요. 그거야 당연하지. 곧 갚을게. 언제요? 조금만 기다려봐. 사업 정리하면. 구체적으로 언제요? 6개월? 문서로 약속해주세요. 신우나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가족끼리 문서까지 써. 가족이니까 더 확실하게 해야죠. 에휴, 알았어. 쓸게. 신우나가 종이에 빠르게 뭔가를 적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거면 되지? 아니요. 제대로 써주세요. 날짜, 금액, 이자까지. 이자까지? 당연하죠. 1년 넘게 빌려간 건데 시어머니가 인상을 찼어요. 내가 너무 깐깐하게 구는 거 아니야?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허락도 없이 빌려간 건데. 에휴, 알았어. 쓰면 되잖아. 시아버지가 직접 차용증을 썼어요. 하지만 날짜는 가능한 빨리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구체적인 날짜를 써주세요. 언제까지 쓰라는 거야? 올해 안으로요. 그건 좀. 그럼 신고하겠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뭐, 경찰에 신고요. 사망 위장이랑 서류 위조. 시아버지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감히. 증거도 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민준이 준 봉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어떻게 내 손에. 창고에서 일하던 분이 주셨어요. 그 새끼가.
욕하지 마세요. 그분 일당도 제대로 안 주셨잖아요. 신우나가 달려와 서류를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원본은 변호사한테 맡겼어요. 이건 사본이고요. 너 정말 선택하세요. 올해 안에 돈 갚으실 건지 아니면 제가 신고할 건지. 시아버지가 주먹을 쥐었어요. 내가 신고하면 너도 끝이야. 남편이 공범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이혼할 거예요. 남편이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현수가, 너 지금 당신도 똑같아요. 제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돈 빌려간 거 다 알아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내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30년이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뭐, 저한테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 있어요? 늘 저를 무시하고 돈만 요구하고 이용만 했잖아요.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이렇게 해요? 가족이면 사기쳐도 돼요? 우린 살려고 한 거야. 엄마도 살려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가 망해가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차용증 제대로 써오세요. 날짜, 금액, 이자 다 명시해서요. 안 그러면 경찰 신고하고 채권자들한테도 다 알려드릴게요. 아버님이 살아 계시다고. 시아버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내가 감히. 일주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현수가,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좀. 내가 잘못했어. 지금 잘못 인정해봤자 소용없어요. 이혼은 다시 생각해줘. 제발. 싫어요. 현수가, 당신 엄마 돈 돌려받으면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거고요. 위자료까지? 당연하죠. 사기 방조했잖아요. 남편이 무릎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을 속였어요. 그리고 제 엄마까지 이용했잖아요. 갚을게. 진짜로. 믿을 수 없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당분간 따로 살 거예요. 어디 가라고? 시댁으로 가세요. 거기가 당신 집이잖아요. 남편은 결국 짐을 싸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안 났어요.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이랑 협의 끝났어요. 내일 오전에 시댁 급습할 거예요. 제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경찰이 알아서 할 거예요. 부인은 민준 씨 데리고 경찰서로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민준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오전에 경찰서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네, 갈게요. 민준 씨 일당도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이 시댁을 급습했어요. 시아버지는 도망치려 했지만 체포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나, 그리고 남편도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저와 민주는 경찰서에서 진술했어요. 증거를 제출하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신고도 여러 건 들어왔어요. 사업 거래처들이 다 고소했더라고요. 경찰이 말했어요. 얼마나 되나요? 피해액만 3억 넘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조사는 한 달 넘게 걸렸어요. 그 사이 시댁 재산이 가압류됐고 엄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준의 일당도 받아냈어요. 밀린 돈 전부와 위로금까지 합쳐서 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민준 씨 덕분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하고 엄마 가게 다시 세울 거예요. 잘 되길 바랄게요. 민준 씨도요. 힘내세요. 재판은 6개월 후에 열렸어요. 시아버지는 징역 3년,
시어머니와 시누나는 징역 1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방조죄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혼 판결도 났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까지 받았어요. 승소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수가,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 진심으로. 알았어요.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순 없을까? 없어요. 그래. 알겠어. 남편이 돌아섰어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엄마 가게는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갔어요. 보증금도 생겼고 손님도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고생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 봤어요. 사람을. 그래도 잘 끝났잖아. 네. 이제 새로 시작할게요. 그래. 엄마가 응원한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이구나. 30년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속도대로 살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30년을 참고 살았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부당함에 맞서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